그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해서 랜드마크형 고급주택 등 그 투자 대상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국 중요한 것은 미래 가치인 것 같은데요. 특히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이런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김규정 의원님, 부자들은 여전히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이 많습니까? 네, 지금 대책 관련해서 워낙 규제가 좀 까다로워진 데다가 대책 직후에도 정부의 서슬이 굉장히 시퍼렇습니다. 추가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한 달 만에 다시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정부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매물도 많이 나오지 않지만 매수자들도 좀 시장을 관망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는 8월, 9월 넘어오면서 직전보다 굉장히 줄어들고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소극적인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어보신 것처럼 재건축 아파트나 이렇게 좀 고급 주거 지역을 형성할 곳들에 대한 뭐 보유 의지, 추가적인 투자 의지는 자산가들 내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지역에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파리 대책에서 일단 대표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시행이 내년 2018년 4월 1일 이후 매각분부터 발생하다 보니까 1분기에 좀 매각 매물이 지금보다는 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뭐 기준금리 인상이라던가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이 더해지면서 아무래도 단기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좀 강남권이라던가 고급 주거 지역의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 좀 기다려보자라는 시기적인 조정을 하고 있고요.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떤 지역에서 좀 장기적으로 내가 집을 계속 보유하고 갈 건가에 대한 고민이 뭐 절대적인 고민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서울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 소위 이제 부촌이라고 불리는 주거 지역에 어떻게 이동했냐를 이제 시대별로 조금 체크를 해본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뭐 70년대에는 또 용산 같은 지역이 굉장히 좀 고급 부촌이었고 80년대 새 아파트 지구가 형성되면서 압구정이 그 부촌 패턴을 가져왔다가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도곡동으로 넘어갔다가 잠실 재건축으로 넘어갔다가 최근에는 사실은 재건축과 함께 이제 주거 선호도나 신뢰도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는 반포지구 쪽이 굉장히 부촌 위치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들이 조금씩 바뀌기는 했지만 그 집중되는 지역들의 특성은 사실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의 지형 특성상 한강을 끼고 한강을 이용하거나 바라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 저희가 대표적인 업무지구나 이런 인프라들이 강남이나 이제 도심 쪽에 배포돼 있다 보니까 두 지역의 접근이 다 용이한 교통 편의성을 가진 한강변을 끼고 있는 아파트 지구들이 계속 그런 부촌의 바톤을 이어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자산가들이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하고자 한다면, 특히 이제 아파트로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재건축이 진행이 이제 완료돼서 랜드마크 새 아파트촌이 형성되거나 앞으로 재건축을 해서 이제 좀 고급 주거단지로 형성될 수 있을 곳에 여전히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라서 파리 대책으로 재건축 규제가 워낙 강도 높고 당분간 특히 내년부터는 초과이익 환수제도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나 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재건축 지구에 계속 진입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급등한 가격에 적어도 뭐 한 15 내지 20% 정도는 떨어진 다음에 조금 조정된 가격에서 들어가겠다라는 이제 시기 조정들을 좀 하고 있고요. 고민거리는 이렇게 구입한 주택들이 도대체 얼마 정도까지 갈 수 있겠냐들에 대한 고민인데, 최근에 이제 공급되고 있는 고급 주거단지들 가격들을 좀 보시면 이미 압구정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 조정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지분 기준으로 봤을 때 평당 매매 가격이 이미 9천만 원대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4천만 원대 중반에 분양했던 신반포의 이제 한신일차 같은 경우도 입주하면서는 이미 단위당 가격이 7천만 원대 전후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남향으로 이제 한강을 바라보게 되는 서울숲을 끼고 있는 성수 같은 경우도 최근 1년 동안 굉장히 가격이 급등해서 분양하고 있는 단지들 좀 고급 주택 뭐 트리마제나 아니면 지금 아크로 같은 경우에 분양 가격 5천만 원 거의 근접하는 가격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앞으로 이제 좀 고급 주택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용산 쪽
쪽의 부지들이 공급된 가격들이나 아니면 이제 외인 아파트 재건축이나 유엔사 부지 가격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고급 주택들은 조만간 이제 단위당 1억 가까운 가격에 형성되는 좀 고급 주택의 공급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지만 확실하다면 차후에 이제 재건축 등을 통해서 일반 아파트 시장에서는 조금 차별성이나 희소성을 가지는 고급 주택의 공급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소위 이제 좀 주택 쪽에서 그래도 자금 투입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일반 주택보다는 고급 주택 아파트가 아니라면 이제 좀 고급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단독 부지나 좀 고급 단독 주택 타운하우스 같은 것들로 좀 시선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 박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일단 뭐 그 파리 대책 이후에 제가 이제 실제 컨설팅을 이렇게 합니다. 10년 전에 용인 지역하고 그 서울 지역의 중구하고 종로하고 뭐 서대문 쪽에 어디가 더 집값이 비싼 것 같습니까? 10년 전이다. 용인이 더 비쌌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연해요, 아니면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렇죠?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왜? 판교도 분양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강남 분들이 또 이제 많이 가고. 근데 거기 가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때 강남에 그냥 살 걸 가가지고 와주 이게 이렇게 돼버렸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파리 대책 이유가 아니라 저는 거의 한 2008년 이후부터 이렇게 컨설팅을 했어요. 결국에는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파리 대책을 이기려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을 내가 거주한 거 외에는 나머지 주택들은 월세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보유세 지금 올린다고 그래요? 안 올린다고 그래요? 여당에서는 자꾸 올리라 그러는데 기재부에서는 아니라 그러죠? 내년 선거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선거 끝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가가 월세 받기 좋아요? 아니면 아파트가 월세 받기 더 좋아요? 봤을 때 아파트가 훨씬 더 낫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여러분들이 월세가 최소한 연 매가 대비해서 2에서 3% 정도 나오면은 그냥 상가라 생각하시고 그냥 분양받거나 재건축 사시거나 일반 아파트 가지고 가거나 임대사업 등록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한마디로 그렇지 않은 주택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이제 정권이 이제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월세가 연 1% 정도가 안 나온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내가 견딜 수 없다. 대출 많다 그러면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주택시장을 판단할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판단합니까? PIR 이렇게 판단하죠. Price Income Ratio 해가지고 연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뭐 몇 년 벌어야지 집을 살 수 있냐. 우리나라는 뭐 10년, 12년, 뭐 14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 IMF 자료를 볼 때는 PRR로 봐요. PRR로 Price Rent Ratio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 서울의 아파트를 샀을 때는 매가 대비해서 월세가 얼마 나올 것인가. 한마디로 상가를 사듯이 재건축도 부담금을 포함해 가지고 요거를 상가 사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큰 이렇게 보유세가 크게 오르지 않는 한은 크게 손해 볼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월세가 잘 나온 곳이 결론은 파리 대책이 이기는 방법이다. 그러면 도심이겠어요? 비도심이겠어요? 도심의 공기가 안 좋은 곳이 안 좋은 곳, 그렇죠? 안 좋은 곳.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지. 지금 평당가가 강남에서 평당 뭐 4,250 센트럴 자이 아무래도 청약 경쟁률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피가 뭐 3억 정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분양가 상한자가 되더라도요.
청약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제가 봤을 때는 5천에 3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 받고 있어요. 역삼동 뭐 대우라든지 삼성동의 일대 뭐 아파트들이 실제 500에 300 받고 있기 때문에 연 수익률이 2에 3%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평당 4천이나 4,500이 비싸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평당 500이나 평당 1,000만 원짜리가 비싸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외곽은 다 지금 평당 500, 1,000이잖아요. 대부분 지방이나 뭐 외곽. 그쪽은 월세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PRR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 패턴을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실제 컨설팅을 하고 있고 현재 갭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갭 투자들. 그런데 전세 끼고 한 사람보다 보증부 월세 끼고 한 사람들은 좀 되게 차분해요. 지금도. 어떻게 더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은 오르게 되겠죠? 그렇죠? 더 사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갭 투자도 결국에는 전세 끼고 한 사람보다도 보증부 월세 끼고 도심 쪽에 공기 안 좋은 곳, 그렇죠? 이런 곳 하신 분들이 오히려 이 파리 대책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제가 실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